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외신 두 가지와 함께 시장과 종목과 관련한 얘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헤드라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20여 년 만에 7%를 돌파했다는 소식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모기지 은행협회 MBA가 발표를 했죠. 지표를 공개를 했는데 30년 고정 평균 모기지 대출 계약 금리가 22 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7.16%를 지난주에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10주 연속 상승세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 200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모기지 대출 금리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만에 7%를 돌파한 것인데요. 자연히 지금 모기지 수요는 뚝 떨어지고 있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모기지 신청 건수가 전주 대비해서 1.7% 감소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지난 1997년 이후에 최소의 모기지 신청 건수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최근 12주 가운데서도 10주간 지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감소폭은 굉장합니다. 42%나 되면서 거의 1년 전과 비교해서 모기지 수요가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결국은 미국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 사이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주택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빠른 속도로 부동산 경기가 좀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에 20개 대도시 집값이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8월 지표기는 했었죠. 하지만은 전월 대비해서 1.3%나 하락하면서 지난 2009년 이후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초반에 모기지 금리가 한 3%대 초반이었거든요. 얼마나 가파르게 지금 오르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모기지 금리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주에도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경제에도 좀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판단을 내려보니까요. 쏘쏘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관련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악재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본다면은 또 인플레이션 완화 요소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요소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택시장에서 좀 관련주를 꼽아보자면은 건설주와 그리고 개보수 관련주, 이 현재에서는 홈 임프루브먼트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개로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최근에 이 두 개 다 모두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이 레이몬드 제임스라는 그런 기관에서 모든 건설업체, 뭐 KB홈도 있겠고 톨브라더스, 레나 같은 기업들이 되겠죠. 모든 이 건설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모기지 금리 급등 영향을 그 이유로 꼽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의 전망도 불확실하다. 언제 그리고 회복이 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라고 이 기관에서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만 하더라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개보수 관련주가 예상보다 더 심각한 내년의 수요 둔화를 반영을 하고 있다. 주가 흐름이 그만큼 좀 부진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실제로 올해 10월에서 내년 한 3월까지의 업황이 최악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관련주 입장에서는 악재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뜻밖의 호재가 될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ING라는 기관에서 전일에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제 시작이 됐지만은 20% 정도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택 공급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수요는 앞서 보셨듯이 굉장히 많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비와 CPI, 소비자 물가지수와의 관계를 좀 감안했을 시에 내년 말에 CPI가 2% 근접하는 수준까지 떨어지는데 이 같은 주택가격 하락세가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과 관련한 얘기를 일단은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종목과 관련한 이야기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한번 확인해 보면요. 뜻밖의 분기 손실, 보잉의 주가가 급락했다라는 내용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보잉이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근데 지난 분기에 주당 6.18달러의 손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컨센서스가 7센트 정도 흑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상 밖의 적자였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컨센 대비해서 매우 부진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매출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예상치가 177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여기에 크게 못 미친
160억 달러에도 못 미친 그런 수치가 나오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뜻밖의 손실의 그 주 원인은 방위 산업 그리고 또 우주 산업 부문 때문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이것과 관련을 해서 정부로부터 받을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계약을 이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비용들이 증가하게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격에 정가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손실이 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보잉 같은 경우에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때 계약된 에어포스 원용, 그러니까 기존의 비행기를 개조를 해서 에어포스 원으로 좀 만들게 되는데 이 제트기 2대를 개조하는데 10억 달러 정도의 또 손실이 발생을 했다라고 애초에 또 경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런 뜻밖의 손실의 주요 원인을 꼽아보자면요. 지금 지지부진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유인 우주선 사업 스타라이너 사업과 관련한 손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총 방위와 우주산업 부문에서 무려 28억 달러의 영업 손실이 난 것으로 이번에 보잉이 발표를 했습니다. 한편 분기 민항기 인도 같은 경우에는 112대로 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전년에 85대 대비해서 급증을 했습니다. 즉 비행기는 많이 팔았다, 그리고 많이 인도를 했다라고 보여지죠. 하지만은 해당 부문 역시도 영업 손실이 6.4억 달러 정도 났는데 경영진은 이와 관련을 해서 제조와 또 공급망 관련 비용이 많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기술적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올해 잉여 현금 흐름 플러스 흐름은 그대로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잉이 좀 뜻밖의 손실을 발표를 했는데요. 과연 언제쯤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실적에 대한 한번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회복에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게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 중론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방위와 우주산업 부문에서 이번에 손실이 많이 났죠. 근데 지금 구조를 보면은 정부 계약을 하면 할수록 손실을 보는 그런 구조가 좀 고착화된 것 같습니다. 경영진들도 이번에 손실에 당황하지 않았다, not embarrassed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좀 방어를 하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버티컬 리서치라는 기관에서는 좀 의견이 달랐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방위 부문에서의 손실을 경영진이 제대로 측정을 계속해서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회사가 어떤 전망을 제시하든 불신하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시장에 팽배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에서 계속 우리가 턴어라운드 모드에 진입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회복 여지가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도 사실은 또 매크로 악재의 회복의 예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또 토로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좀 경영진에 대한 불신 그리고 회복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비행기가 잘 팔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익성이 안 좋을까, 이 부분이 또 될 것 같은데요. 이날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지만은 알래스카 항공이라는 회사에서 737 맥스 항공기 52대를 추가로 계약하겠다라고 또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약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제때 인도가 돼야겠죠. 제때 인도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불확실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경영진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급 차질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엔진이 늦게 도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도가 늦어질 것이다라는 점을 경영진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인도량 가이던스도 내리고 말았고요. 이처럼 보잉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고 평가도 좋지 않다라는 얘기로 오늘 마켓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